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한국은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또 와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뭔가 엄청 세던 것이 약간 약해졌을 때 한풀 꺾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번 여름이 더웠잖아요. 근데 그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비가 많이 온 덕분에 더위는 한풀 꺾였는데 또 엄청나게 많이 오는 바람에 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뉴스는 보지 못했는데 아침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친구네 회사 앞에 그냥 길이 강이 돼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면 진짜 얼마나 많이 온 거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어젯밤에 자는 동안에 창문에서 비 오는 소리가 장난 아니게 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살짝 샜더라고요. 다행히 집 안으로 샌 거는 아니고, 집 아니긴 아니지만 생활하는 공간 안에 샌 건 아니고 세탁실에 살짝 샜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이만큼이나 비가 많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를 한여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23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23일까지 비 소식이 꽤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더워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선할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30도 정도까지 오르기는 하던데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5도까지 막 오르고 했다 보니까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여름이 이렇게 끝나가는데 여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의 여름 페스티벌들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름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사실 좀 대부분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 페스티벌 소개해드리고 한국에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도 몇 가지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일본 학생과 수업을 했는데 이번 주가 일본에서는 오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봉은 일본에서 굉장히 큰 명절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여름에 전통적인 축제들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여름에 뭔가 축제를 즐긴다고 하면 전통적인 느낌인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이고 잔잔하고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여름은 좀 더 시원하게 노는 분위기가 더 많아요. 여름은 아무래도 두꺼운 옷을 입기가 싫어지니까 좀 시원한 옷을 입고 그리고 물을 서로 뿌리고 맞으면서 노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요. 다 같이 물총을 들고 싸우는 물총 축제 같은 게 있어요. 특정한 거리 같은 곳을 물총축제 하는 곳으로 정해서 사람들이 물총을 들고 오면 서로를 쏘면서 노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한반도 에피소드에서 서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서해는 갯벌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었죠. 갯벌이 많기 때문에 머드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특히나 이 머드 축제로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보령이라는 곳입니다. 이 보령에 가면요. 특정 시기에 머드 축제를 열어요. 이 머드라는 건 말 그대로 갯벌에 있는 그 진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이런 걸 바르면서 더위도 식히고 그리고 미용도 챙기는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핫하고 유명한 축제는 역시 워터밤입니다. 여러분들도 워터밤 들어보셨나요?
혹시 K-팝 아이돌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워터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터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워터를 가지고 노는 그런 축제인데요. 특히나 연예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냥 뭐 좀 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TV에 나오는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아이돌들도 오고 일반적인 솔로 가수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JYP 있잖아요. 박진영 씨. 이런 분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라인업이 빵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이런 공연들은 뭐 콘서트나 아니면 TV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워터밤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 특별한 이유는 워터밤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핫하게 입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방송 같은 곳에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워터밤은 말 그대로 여름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비키니 같은 옷 아니면 굉장히 짧은 옷, 이런 핫한 옷들을 많이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워터밤이라는 페스티벌은 그냥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요. 물총을 여기도 챙겨가서 물총놀이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예매를 할 때요, 팀을 고른다고 해요. 처음에 예매를 할 때 팀을 고른다고 합니다. 팀을 골라서 물총놀이를 한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물총을 서로 쏘는 건데, 팀을 따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팀을 나눠서 이렇게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대에서도 물이 막 뿜어져 나오고요. 또 무대 위에 엄청 커다란 물총 대포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던 아티스트들도 이 물총 대포를 쏘기도 하고요. 또 밑에서 관람을 하던 관객들도 아티스트에게 물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총을 재미있게 쏘고 놀아야 되는데 어떤 예의가 없는 관객들은 아티스트의 얼굴에다가 물총을 쏴서 아티스트들이 화를 낸 적도 있어요. 다 같이 즐기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좀 하지 말아야겠죠? 어쨌든 저도 이런 페스티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워터밤은 아니고 비슷한 여름 페스티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공연을 하면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시원하기는 했는데요. 나중에 점점 해가 지면서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면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페스티벌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20대 초반 아니면 30대 초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물을 맞으면서 즐겨야 되다 보니까 관객들도 굉장히 핫하게 입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하기는 한데요. 이제는 저 결혼도 했고 그리고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페스티벌을 가라고 한다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페스티벌은 비슷하게 많이 있는데 또 유명한 게 흠뻑쇼라는 게 있어요. 가수 싸이 아시나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강남 스타일을 췄던 가수로 유명해졌었죠. 그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흠뻑쇼라고 하는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쇼는 싸이가 메인이 되는 쇼이고요. 또 게스트들을 몇 명 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이가 메인이 되는 부분이 다르지만 워터밤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흠뻑쇼도 워터밤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워터밤, 흠뻑쇼라는 단어를 여름에는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일상 속에서 워터밤 이번 영상 봤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약간 물을 뿌리면서 놀았다든지 그러면 이거 완전 흠뻑쇼네. 워터밤 간 거나 다름없네.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워터밤이나 흠뻑쇼라는 이 축제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페스티벌은 이제는 좀 에너지가 많이 딸려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축제를 갈 수 있다고 하면요. 저는 이런 페스티벌은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그런 행사들을 더 가고 싶어요. 이런 행사들은 대부분 여름을 피해서 봄이나 가을에 많이 열려요. 그 중에서 특히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궁야간 특별 관람입니다. 고궁이라고 하면 한자로 옛날 고자를 써서 옛날의 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 에피소드로도 한번 올렸던 경복궁이 있죠. 이 경복궁 말고도 다양한 고궁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궁들 중에서 메인이 되는 그런 주요 고궁들을 야간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기간 동안 오픈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궁들 가면 아침에 가면 밝고 예쁘고 잘 보일 텐데 굳이 사람들이 왜 밤에 갈까요? 이 밤에 궁을 오픈하는 이유는요. 이때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아트란 게 뭐냐면요. 우리 발표 같은 거 하거나 영화 볼 때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쏴줄 수가 있잖아요. 영화나 아니면 PPT 같은 거. 그런 것처럼 그냥 궁에 있는 돌 바닥이나 계단, 그리고 궁에 있는 건물, 문 같은 곳, 이런 곳에 영상을 쏴주는 미디어 아트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이 미디어 아트들이요, 컴퓨터에 나오는 세이브 스크린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저렴한 영상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알록달록한 빛들을 볼 수가 있어서 판타지 세계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속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냥 아무 이미지나 쏘는 게 아니라요. 바닥에는 물고기가 지나가는 그런 영상을 쏘기도 하고 또 벽에다가 사람의 실루엣을 쏘고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영상들을 쏩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을 쏜 게 아니라 진짜 그 인물이나 동물들이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때 한복을 빌려주는 곳에 가면 야간으로 한복을 빌릴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곳은 램프 같이 생긴 걸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걸 청사초롱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그 한복 있잖아요. 그 한복의 옷감, 그 천 옷감 같은 느낌으로 등을 감싸 놓은 게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그 한복과 어울리는 청사초롱을 들고 나가면 진짜 예쁩니다. 사진 찍기도 정말 좋아요. 아직 제가 야간 개장했을 때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가본 적은 없는데요. 사진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공연 같은 걸 할 때도 있어요. 공연 같은 거 보면 그냥 뭐 클래식 공연 같은 걸 할 때도 있지만요. 뮤지컬 같은 공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나와서 스토리가 있는 뮤지컬 공연을 하니까 그냥 퀄리티만 높은 게 아니라 재미도 꽤 있습니다. 뒤에다가 배경이 되는 미디어 아트들도 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간이 잘 맞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에 오시면 이런 미디어 아트들도 꼭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다과라고 하죠. 저번 시간에도 말했는데
차를 마실 때 먹는 과자를 다과라고 했어요. 이 궁에서 가끔씩 야간 아니면 야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과회를 열기도 합니다. 궁에서 여는 다과회는 솔직히 말하자면 쉽게 가기는 어려워요. 티켓팅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자리를 굉장히 조금만 오픈하기 때문에 이 다과회는 쉽게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옛날 궁녀들의 한복을 입고 사람들이 서빙을 해주기 때문에 진짜로 과거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티켓팅 성공해 본 적이 없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성공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 겨울이 되면 강가에서 열리는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먼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한강이라는 곳이 있죠. 이 한강에서 한강 달빛 야시장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푸드트럭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플리마켓도 열립니다.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살 수도 있고요. 플리마켓에서 독특한 물건들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플리마켓이라고 하면요. 일반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에서 만든 물건들을 파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예술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특별한 물건들을 살 수도 있어요. 이런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살 수도 있고 그냥 푸드트럭에서 음식 하나 사서 강 근처에서 친구랑 같이 먹으면서 강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유등축제라는 것도 열리는데요. 유등이라는 건 한자로 흐를 유에다가 그냥 등불의 등이라는 뜻이라서 강에다가 흘려보내는 등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유등을 띄우는 축제들이 열려요. 가을에는 진주라고 하는 한국의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남강 유등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빛초롱축제라는 걸 겨울에 열어요. 보통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꾸미고 뭔가 반짝반짝한 걸 보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서울에서 강가 근처를 반짝반짝하게 꾸며 놓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쌀쌀해지면 뭔가 반짝반짝한 거 꾸미는 곳들이 많아지던데 강가를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런 것들 구경하는 재미도 꽤 있습니다. 이 유등 축제를 할 때는요, 보통 테마를 매번 바꾼대요. 작년에는 케이팝이 주제라서 블랙핑크랑 BTS 유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또 이번 연도에는 어떤 테마로 할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축제가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이 된 낙화놀이라는 축제입니다. 낙화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함안에서 열리는 낙화놀이가 원래 이름입니다. 불꽃놀이를 하는 축제예요. 근데 보통 불꽃놀이 축제라고 하면 밑에서 불꽃을 위로 쏘아 올리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낙화놀이의 불꽃은 좀 다릅니다. 밑에서 위로 쏘아 올려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후두둑 떨어지는 느낌의 불꽃이에요. 어떻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냐면요. 불꽃들을 줄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태우거든요. 그러면 불꽃들이 후두둑 쏟아지겠죠? 근데 이게 땅에 쏟아지면 위험하니까 연못 위에서 이 불꽃놀이를 합니다. 이 낙화놀이에서 사용되는 불꽃은 낙화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람이 다 일일이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지에다가 숯가루를 위에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감싸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거를 연못 위에 설치한 줄 위에다가 하나씩 달아놓는데요.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배 위에 올라타서 그 낙화봉들에 하나씩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불꽃이 후두둑 떨어지는 걸 관람하는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어요.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보통 불꽃놀이라고 생각하면
뻥뻥 큰 소리를 내면서 터지는 걸 생각하시는데 이 낙화놀이의 불꽃은 조용하게 아련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눈 내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빨간 불꽃이 조용히 흩날립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으로만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서 드라마나 예능 같은 데에도 이 낙화놀이가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는 바람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입장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축제는 시골에서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용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큼 공간이나 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축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더 즐기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좀 더 넓은 공간에서도 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열리는 공간도 잘 정리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진짜 가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갈 수 있을까 용기가 안 납니다. 이럴 때 엄두가 안 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다는 그 마음, 용기 같은 게 안 올라올 때, 와, 진짜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다고 하면 갈 엄두가 나지를 않아서 아직 못 가봤지만 언젠가 잘 정리가 돼서 꼭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안동 하회마을이라는 곳에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동 하회마을이라는 곳 아시나요? 안동 하회마을은 옛날의 한국 느낌 그대로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옛날 건물들과 지금의 건물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옛날의 그 스타일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마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더더욱 특별한 이유는요. 이런 느낌을 누가 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부러 누군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요. 실제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 스타일 그대로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아니고요. 특정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풍산 류씨라는 가문 사람들이 여기에 옛날부터 살았다고 해요. 제가 지금 풍산 류씨라고 했죠. 보통 한국의 성, 이름의 성이라고 하면 보통 김씨, 이씨, 장씨 이런 식으로 한 글자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앞에 보통 두 글자가 더 숨어 있습니다. 풍산류씨 이런 식으로요. 이 앞에 오는 풍산 이 글자는 뭐냐면요. 바로 이 성씨가 시작된 마을 그런 곳입니다. 고향 같은 느낌이죠. 홈타운 그죠? 그래서 보통 이름이 그냥 김씨여도 사실은 땡땡 김씨라고 다들 그 고향 오리지널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에피소드를 다음에 한번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안동 하회마을이라는 곳은 풍산 류씨 가문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하회마을은 특히나 탈춤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춤 페스티벌을 하는 거죠. 탈이라는 건 얼굴에다 쓰는 마스크예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마스크입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탈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탈을 쓸 수도 있죠. 어떤 곳은 보면 인형 마스코트 모양을 한 그 커다란 인형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인형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가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스크를 쓴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입으면 인형탈을 입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인형탈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동 하회마을에선 이런 탈춤이 유명하기 때문에 탈춤 축제를 하는데요. 앞에 국제라는 말이 붙어서 한국의 탈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양한 춤들도 여기에서 함께 즐길 수가 있어요. 다양한 나라의 무용수들을 초대를 해서 이 사람들의 공연을 여기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즐거운 공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서 즐겁겠죠? 이 페스티벌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든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서로 한국인들끼리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만나볼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들이 많이 한국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축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때요? 좀 들어보니까 가보고 싶은 축제들이 있나요? 저도 원래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축제들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축제들을 알아보고 나니까 참여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아직은 이런 축제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좀 옛날에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여유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즐기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돼서 이런 축제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아직은 이 축제들이 새롭게 생기는 시기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불친절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바가지를 씌운다는 문제 때문에 뉴스가 나기도 했어요. 바가지를 씌운다는 게 뭐냐면요. 좀 싸게 팔아도 괜찮은 물건인데 너무 가격을 비싸게 팔 때 바가지를 씌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바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바보 취급할 때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쨌든 그래서 저렴하게 원래 팔 수 있는 물건인데 너무 비싸게 팔 때 이거 완전 바가지야, 바가지 씌우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그렇게 바가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은 근처에 그냥 다른 식당에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근데 좀 지방 쪽, 시골 쪽 이런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축제가 열렸을 때 그 축제를 참가하면 다른 곳에서는 밥 먹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 축제하는 곳 말고는 제대로 된 식당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가면 가끔 어떤 곳은 바가지를 씌우기도 합니다. 축제 음식들이 너무 비싸서 이걸 도저히 사 먹을 엄두가 안 나요. 그럴 때는 그 축제를 갔을 때 그냥 축제 왔으니까 그래 돈 좀 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바가지를 씌우면 진짜 기분이 나쁘고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제 같은 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관광 명소 이런 곳에서 바가지를 씌우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도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새로 시작된 페스티벌, 축제 같은 것들도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에도, 그리고 또 제가 놀러 갔을 때에도 조금 더 마음 편히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제 홈페이지에 링크에 들어오시면 수업을 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피킹 코너에서도 이야기할 테니까요. 끝나고 나면 스피킹 코너도 꼭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